자, 반갑습니다. 백태문 선생님입니다. 오늘 나형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늘 하듯이 14번부터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은 건데요. 이제 등비급수 형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등비급수 문제.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될 거고요. 지금 이 영역의 면적의 극한값수 구해봐라 지금 질문이에요. 자, 이제 해설지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설지하고 좀 달리 지금 우리 어차피 이 부분의 면적, 그 다음 얘가 원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 또 원을 그려서 나머지 부분, 결국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면적에서 원의 면적을 뺄게요. 오케이? 전체 면적에서 원의 면적을 뺄게요. 자, 그런데 뺄 때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 있죠? 친구들,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쪽에 3분의 2 부분에 해당되는 원, 요만큼. 보이죠? 자, 이 직각삼각형과 이 원의 면적에서 반원들의 면적을 쭉 다 더해서 뺄게요. 됐죠? 자, 일단은 전체 큰 면적은 뭐냐면은, 자, 이 친구는 지금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대 2대, 자, 여기 루트 3이죠? 자, 그럼 이쪽 면적 얼마가 돼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분의 루트 3이란 면적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 얼만큼 차지해 여기가? 예, 120도. 그럼 전체 3분의 2만큼 차지하겠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너희가 첫 번째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됐죠? 이렇게 놓고 지금 뭐냐면은 원들의 면적을 쭉 다 빼 들어갈 거예요. 자, 3분의 1만큼이지. 요거, 3분의 1만큼. 자, 이렇게 놓고, 3분의 1만큼. 자, 이렇게고요. 지금부터 뭐냐면은 원 면적을 뺄 텐데, 자, 우리가 닮음이를 알아야 될 텐데, 닮음은 사실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뭐야? 그들의 환경의 닮음비. 됐죠? 환경의 닮음비. 자, 그래서 이 녀석, 이 원을 포함한 이 바깥쪽이 뭐냐면은, 요까지 길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이 전체 이만큼을 포함한, 요 좀 더 지나가고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요까지 길이 얼마야?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반원을 포함한 이 전체 환경 3과 요 작은 원을 포함하는 바깥쪽 환경 1의 닮음비. 즉, 얼마 길이비가? 그렇죠. 1대 3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닮음비 찾기 너무나 쉬워요. 됐죠?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안쪽의 반원들인데 그들을 포함한 바깥쪽의 닮음비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포함한 바깥쪽, 이 녀석을 포함한 바깥쪽의 닮음비. 그래서 1대 3의 닮음비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럼 닮음의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넓이비는요? 1대 9겠죠. 그래서 1-9분의 1에 자, 초항이 누구예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얼마가 돼? 그냥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반원들이 쭉 다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 좀 전에 구했던 여기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더하기 누구예요? 이거 3분의 파이. 이쪽 할게요. 자리상. 3분의 파이. 이 둘의 값에서 중간 녀석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분자분의 9를 곱할게요. 9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9를 곱하면 8분의 2분의 9파이. 즉 16분의 9파이가 되겠죠. 계산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답은요. 여기 2분 루트 3 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통분하면 얼마가 돼요? 그게 48이 되겠죠. 48에 3, 9, 27 마이너스 16 됐죠? 여기 얼마 있어? 마이너스 형태. 자, 요렇게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 루트 3에 마이너스 48분의 11파이.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겠습니다. 거기 이제 14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해설지와 좀 달리 선생님은 어때요? 전체 면적에서 반원들 면적을 전체 빼는 형태로. 닮음이 뭐예요? 항상 바깥쪽.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볼게요. 자, 이게 15번 문제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가 지금 현재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지금 뭐예요? 이게 무슨 함수야? 그렇죠. 주기함수죠. 주기가 2인 주기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써주면
fx 더하기 p가 fx이다. 자, 뭐예요, 얘는? 그렇죠. 주기가 p인 주기함수예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주어진 0과 1 사이의 범위. 자, x의 0과 1 사이의 범위 어때요? 얘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 발생하면 0의 수렴하겠죠. 누가 남아요? 그렇죠. 2분의 ax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2분의 x만, ax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큰 범위고 2보다 큰 작은 범위는 요 녀석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예요? 연속은 돼야 돼, 연속. 연속은 돼야 되니까 1이란 값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이란 값을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1이란 값을 넣어주면 누구가 남아? 아, b만 남아. 그래서 a는 2배 b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뭐예요? 주기가 2인 겁니다. 그럼 누가 똑같았냐면은 f0과 f 누가 똑같아요? 2가 똑같죠. 자, 0은 0이 들어가죠.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그치? 자, 0 집어넣으면 0이 됐는데 자,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b-1. 당연히 b란 값은 1이란 값이 되겠네요. 자, b가 1이 되면 a는 자동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니까 그들의 총합은 바로 3.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째 질문 갈게요. 자, 여기는 아직까지 간단하죠? 문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함수 3차함수가 있어요. t에 관한 3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거 그래프 위에서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기울기 그냥 m이에요, m. 다시 얘기하면 f't입니다. 어떤 적당한 t란 값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딱 하나만 있어. 그럼 뭐예요? 자, 친구들 이거 미분하면 몇 차가 돼요? 당연히 2차가 되겠죠. 자, 그게 0이 되는 게 딱 하나만 있어. 0이 되는 것이 하나만 있어?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나만 가집니다. 아, 중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근이구나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미분하면 해봐요. f't 3t제곱에 더하기 6배 xt. 자, 아직까지는요, 이 t란 것이 독립변수예요. 그러면 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는 그냥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2가 내려와서 6배 xt. 뒤에는 그대로 얼마가 돼요? 3배 x 플러스 y. 얘가 0 된다고요.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중근. 자, 다시 쓰면 t의 제곱에 더하기 2xt 더하기 x 플러스 y가 0이야.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 d, 즉 4분의 d. 자, 반의 제곱 얼마가 돼? x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지금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이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x-y.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자, y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y만 넘겨주면 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꼴 0인데 자, 지금 우리가 뭐 y 대신 넣어도 되고 y는 얼마가 돼? 그러면 그렇죠. x제곱에 마이너스 x. 자,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거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친구들 미분해도 되고요. 아니 완전 제곱식을 써도 돼요. 맞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x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1일 때 그들 합은 뭐로써? 1로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 정답 몇 번? 5번. 이게 16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자, 최근에 우리 그 합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전통적인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 얘는 이러한 형태의 뭐예요? SN이 되겠죠. 그럼 SN에서 S- 빼면 누가 나와? 그렇지, N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요러한 형태의 물건이에요. 요런 형태. 자, 그러니 일단 여기서 하나가 딱 빠질 거 한번 해볼게. AN 플러스 3번 장에서 AN의 제곱이죠? 맞니? 지금 이렇게 너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의 n번째, 즉 2 마이너스 2의 n제곱, 2n제곱이죠. 2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지금 누굴 뺀 거예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2배의 n-3번 제곱의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맞죠? 여러분 알다시피 SN에서 SN 마이너스 빼면 누구 나와요? 일반항. 여기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 2는 떨어지고 뭐가 남아요? 그러면 플러스 2의 n-1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2n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an 플러스 1에서 a를 제곱을 뺀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an 더하기 세 번째에서 an을 빼고 싶어요. 맞죠? 지금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을 너희가 한번 고민해봐라.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뭐냐면은 a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그죠?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저에서 이제 an 플러스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서 너희가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오겠죠. 자 또 할 수 있어요. 누구를? an 플러스 세 번째 항에서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빼서 너희가 제곱하면 또 식이 나오겠죠. 자 물론 여기를 우리가 제곱을 벗겨서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 얘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 친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천천히 한번 해봐요. 자 얘는 얼마냐면 이렇게 하자. 4의 n-1제곱. 왜냐면 요만큼이 4니까 4의 n-1제곱. 됐죠? 거기에 2의 마이너스 제곱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있어요. 됐니?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얘는 4의 n제곱 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분점은 2를 곱할게요. 그럼 4의 n-1제곱분은 얼마야? 2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4의 n제곱분은 얼마가 돼요? 2란 값이 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어때요? 4가 더 곱해진 모양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4 곱하기 4의 n제곱 4분의 1에 자 이렇게 좀 어때요? 4의 n-1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2. 자 분점은 얘는 4를 곱하면요 결국 4의 n제곱분은 얼마가 돼요? 8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은 얼마야? 2. 자 고로 4의 n제곱분은 얼마가 돼요? 6이란 값이 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제곱을 벗기면 얘를 우리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데 자 누가 지금 더 커요? an이 더 크죠? 아유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루트를 씌울 거예요. 루트를 씌울 거라고요. 씌웠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다고 얘가.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형태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이 녀석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얘가 2의 2n제곱이죠? 2의 2n제곱.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루트 n 6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밖에 마이너스까지 달아주면 돼요. 자, 이 녀석이 결정되어지면 나머지 얘들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쭉 다 더해주면 봐요. 이제 얘를 또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쫙 다 더해주면 결국 an 플러스 an 플러스 떨어지고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떨어지면 결국 an 더하기 3에서 an을 뺀 결과만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계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은 시간상 좀 줄일게요. 마이너스에 2의 n 플러스 2제곱에 그 다음에 7 루트 6이라는 값이 돼요. 자, 이제 어때요? 우리는 등비급수 해주면 돼요. 급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이 1번. 여기 이제 10초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는 좀 복잡하게 났네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AN이 나오는데 이 AN이라는 것은 이 AN과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냥 요 전체를 그냥 하나의 A인데 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오고 특히 이런 조건들을 좀 주의해 주셔가지고 계산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니? 그게 17번 질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8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걸 구하는데 항상 보면 이런 자연수의 조건이 있어요. R이 자연수. 자, 그러면 R이 자연수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얘가 얘를 성립하는데 지금 뭐부터 했냐면은 두 개만 했어요. 먼저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서
m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녀석이 n 컨비네이션 r 더하기 1과 같아요. 자, 이제 풀어줘야 되죠? 자, 풀어주시면 이제 풀어볼까요? m 곱하기, 자, 이 녀석은 뭐냐면은 앞에서 뒤에 거 뺍니다. n-r 팩토리얼,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팩토리얼의 분자 n 팩토리얼. 자, 이 녀석도 똑같이 앞에서 뒤에 거 뺍니다. n-r 마이너스 팩토리얼, 뒤에 거 그대로 r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약분할 거 좀 약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날려내면 여기는 r 더하기 1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날려주면 여기 n-r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 들어갈게요. n배 r 플러스 1. 오른쪽에 뭐 있어? n-r.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지금? n이란 것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n이란 것은 지금 r 더하기 1 다 됐죠? 자, 그러면 mr 더하기 m는 n-r. 됐죠? 그럼 n이란 것은 넘어가시면 r로 묶어내면 어때요? n 플러스 1에 더하기 m만 남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한 박스 보세요. 자, 이 기억본 보시면 n이란 것이 뭐 곱하기 r 곱하기 삐디디, 즉 얘가 삐디디에 들어갈 거고요. 뒤에 m이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박스에는 m 플러스 1이 들어갈 거예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보면 뒤에는 3r 더하기 5라는 것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요. 똑같은 패턴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있어요. 그럼 m이 뭐 있어요? 자, 이거 4이니까 4도 있고 3도 있겠네요. 3자,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있네. 오케이? m이 3도 있고 4도 있어. 자, 그런데 이 조건 왜 줬을까? 해보면 r이 자연수가 아니라는 게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m이 3일 때 한번 해보면 r이란 것이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1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요, r이 2분의 1 나와서 자연수한 조건에 못쓴 걸려요. 그럼 결국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이 녀석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답이 97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m이 3, 그 다음에 r이 2, n이 11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비례식 정도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자, 18번째 질문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 친구들 이제 19번인데요. 이 19번은 지금 단팥, 찐빵. 아, 배고프다, 그지? 자, 지금 어떤 시간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혹시나, 야식 타임 시간에 오면, 좀 뭐라 좀 드시고,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자. 단팥 찐빵. 발음이 안 돼. 단팥 찐빵 4개. 야채 찐빵. 근데 야채 찐빵이 있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선생님 고향 동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팥, 촌동네라서, 네. 야채 찐빵. 지금 촬영하신 PD님께서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쌤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단팥찐빵. 우리 동네는 이게 유명해요. 네, 촌동네라서. 자, 이제 이 8개 찐빵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서로 다른 세 그릇 A, B, C에 나눠 나와요. 자, 빈 그릇이 있을 수 있어. 그는 나중에 고민해요. 나중에. 이건 나중에 고민하면 되잖아. 자, 일단은 4개를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는 단팥만 4개를 선택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 그릇에 주먹 허락해서 뭐예요? 4개 찐빵 다 집어넣으면 되죠. 됐나요? 얼마 있어? 7이니까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2. 답은 15개. 자,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게요. 단팥 3개, 야채 하나. 자, 그럼 서로 다른 3개 그릇에 주먹 허락해서 3개를 나눠 담고, 서로 다른 3 그릇에 주먹 허락해서 하나를 나눠 담으면 되잖아. 그렇지? 얼마? 6이니까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니까 3 컨비네이션 1 됐죠? 얼마야? 30개. 자, 세 번째. 이제 단팥 2개, 그 다음에 야채 2개. 됐나요? 자, 그러면 33 그릇에 중복 허락해서 2개 곱하기 33 그릇에 중복 허락해서 2개. 자, 5니까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얼마가 돼요? 36가지. 됐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단팥 하나, 야채 3개. 같은 패턴이죠. 그럼 얘가 한 번 더 나오겠네. 자, 5번째 뭐예요? 5번째는 야채만 4개. 이거 또 한 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 숫자와 이 녀석 숫자 몇 번씩 나와? 2번씩 나오고 얘만 한 번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45니까 2번 나오면 얼마가 돼? 90 되고요. 그냥 이 녀석 36을 더 더해주면 126개. 정답 몇 번? 2번. 그게 19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문제를 풀 때는요, 그 문제의 문항을 보시면 뭘 묻고 있는지가 잘 보여요. 보세요. 일단은 3참수란 말이 있어요. 3참수. 일단 그렇고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옳은 것만 고르는데 첫 번째 기억부터 보자. K 값에 관계없이. 자, 우리 중학교 때는 늘상 하던 겁니다. 뭐뭐에 관계없이. 뭐야? 항등식. 자, 우리가 이 K란 문자에 상관없이라고 하면 어때요? 항상 K를 묶어냈죠, 너희가. 그래서 K로 묶는다요, 묶는다. K로 묶는다. 자, 묶어버리면 보세요. 자, fx란 것을 넘겨가지고, 넘겨버리면, 자, K 있는 거 뭐 있어? K 있는 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넘어갈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fx까지 하나를 묶고, 그 다음 더하기, 자, 그 다음 k에, 자, 남는 거 뭐 있어요?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가 0이에요. 됐니? 지금 다시 k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은 뭐냐면은 k랑 문자를 묶는다야. 자, 묶을 때 뭐냐면은 이 k랑 값에 1이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100이든 1억이 들어가든 간에 값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주어진 식은 하나의 값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는 항상 뭐가 돼? 그렇지, 0이 될 수밖에 없지. 얘가 어떤 k가 되든지 간에 값이 일정하려면 x란 값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예요. 만약에 x가 1이었다면 여기도 1 넣어서 0 돼야 되잖아. 왜? 뭐 더하기 뭐가 0이니까. 됐죠? 1 들어볼게요.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1이 이 0입니다. 그럼 f1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항상 1, 마이너스 1을 여기 지난다. 이거 지난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 좀 쓸까요?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0 되는 건 똑같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이제는 f 마이너스 1 얼마가 돼요? 플러스 2란 값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좀 전에는 1일 때 마이너스를 지났고 1일 때 마이너스를 지났고 지금 방금 마이너스일 때 1을 지났죠. 마이너스일 때 2. 아, 좀 전에 이거 했었어요. 바꿔 다시 1일 때 마이너스 지났지? 맞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지나죠? 자, 기억은 어때요?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3참수예요. 극대와 극소 항상 존재하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몇 개 발생해야 돼? 그래, 2개 발생해야 돼. 그럼 당연히 얘를 미분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즉 판매 D가 0보다 크다. 그렇지. 얘가 D가 양수인 상황이에요. 설마 이해됐어요? 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K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의 판별식 D 이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잠깐 지울게. 자, 판별 D 한번 써볼까요? 특별 짝수인 4분의 D.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어때요? 항상 0보다 크죠? 맞아요? 항상 0보다 크죠. 오, 그래요. 자, D급번. 자, 극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라잼이지. 극소가 있어. 스몰 m이야. 자, 그러면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 요 차이가 되겠죠? 요 차이에 뭐야? 최소가 산이. 자, 참 아이디어 싸움인데. 자,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 높이 차는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 이제서 요렇게 꺾이고 여기서 어떻게 돼? 요렇게 꺾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A라고 얘를 B라고 해봐요. 잘 봐요. 잘 들어요.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프라임 x를 할까요? dx는 뭐가 돼? fb 마이너스 fa가 되겠지. 맞니? fb 마이너스 fa. fb 마이너스 fa. 아, 뭐예요? 이 높이차. 절대값. 이거 뭐예요? 정적분, 면적, 이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높이차가 뭐예요? 이거의 면적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최소값이 4가 되는 지금 이 말인데, 나중에 이건 좀 어렵게 구분을 얘기하면 이 면적과 정적분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같은 의미.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억의 힌트를 줬어요. 자,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디귿 선택의 문제는 디귿이 잘 안 풀리면 위에 기억, 니은 중에 사용할 것들이 항상 들어있어요. 꼭, 늘, 항상.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도 알겠고 내가 이게 이런 점을 지났는지 알아. 자, 보시면요. 두 개가 지금 마이너스 1,2와 1, 마이너스 1하면 어때요? 서로 0,0 대칭이죠. 자, 우리가 3차함수 항상 뭐가 대칭이야? 변곡점 대칭인데, 물론 문과에서 우리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너희가 아마 학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3차함수는 항상 이 변곡점이라는 점 대칭인데, 원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문제마다 좀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이 지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대칭이죠. 마이너스 9로. 2와 마이너스 2 대칭이죠. 그냥 어쩌면 적당한 점 대칭일 거예요. 오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1,2라고 가정하고 얘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높이가 바로 최소가 돼요. 즉 최소는 4가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2가 2점이었다 가정해. 그럼 얘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극대가 있겠죠. 자, 얘가 1, 마이너스라고 가정해. 그럼 지보다 더 작은 극소가 있겠지. 그러면 그들의 차이는 이들의 높이 차보다 어때? 더 커지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다시. 자, 이 마이너스 1,2와 1, 마이너스 2가 요게 마이너스 1,2고 얘가 1, 마이너스 2라면 그들의 간격이 딱 4인데, 만약에 얘가 1,2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1,2였다면 얘보단 극소대가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크면 좀 전에 이 4보다 어때요? 좀 더 값이 벌어진다고요. 설마 맞죠?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두 점이 이 녀석인데 이들이 만약 극대 극소라면 그때가 얘가 가장 많이 벌어진 거라고. 벌어진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그럼 이거의 면적의 최소값이 누구예요? 4가 되겠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아니, 면적이 최소가 4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점을 지납니다. 그 점이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극대극소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극대극소 많이 위치해 있다면 아마 그때가 최소가 될 거고, 얘들이 극대극소 위치 아니라면 아마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게 20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이제 21번 문제는 이제 명제랑 조금 쪼잇해서 쌤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지금 이런 3차함수가 있고요. 이런 4차함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족구는 뭐냐면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반대,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에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항상 4b보다 어때요? 크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녀석은 어때요? 항상 0보다 작거나 큰 녀석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결국 넘어가서 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b가 어쨌거나 0보다 커야 돼요. 항상 크려면. 오케이? 맞나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거든. 이 x가 항상 0 이상이면 가장 극단적인 0에서 너희가 얘를 고민해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조건입니다. 자, 나란 조건은 뭐냐면은 fx, hx라는 걸 정했는데 x가 적당한 c보다 큰 범위에서는 fx, 즉 이 함수를 따라가고 얘가 c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x를 따라갔는데 항상 연속이 되고 싶어. 이거의 제곱이. 어디에서? c에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fx예요. 이게 y꼴 fx입니다. 됐죠? 자, 이제 y꼴, 이게 y꼴 gx였다 가정하자. 자, 만약에 이 녀석이 x 이퀄 c였다면, 요 교점 있죠, 교점. 이 녀석이 x 이퀄 c였다면, c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 그래프, 요렇게 따라오고, 맞니? c보다 가까이 클 때는 흰색 그래프, fx, 얘를 쭉 따라가래. 뭐예요, 당연히? 아이, 그렇죠. 연속이죠. 연속 맞죠? 자, 각각의 연속이가 제곱할 때 연속은 자명한 겁니다. 자, c가 2점이 돼도 어때요? 아이, 연속이겠지. c가 2점이 돼도 연속이겠지. 맞아요? 아,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수가 있구나. 어떤 케이스야, 그럼 첫 번째는? fc와 gc가 같다면, c를 넣을 때 같다면, 항상 얘는 연속이 되는구나. 콜? 이랬어? 아, 교점을 찾아라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x 이퀄 c였다 가정하자. 잘 들어요. 여기가 x 이퀄 c였다고 가정하면 돼요. 자, 그럼 친구도 뭐냐면은, 자, 여기서 x 이퀄 c고 얘가 x 이퀄 c면 어때요? 서로 당연히 연속이 아니지. 왜냐면은 x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 그래프 요렇게 따라왔다가 x보다 작거나 클 때는 흰색 그래프 요렇게 지금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 어때요? 연속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제곱이야, 제곱. 자, 제곱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자, 근데 적당한 x 이퀄 c에 대해서 하나 값이 예를 들면 알파가 되고 하나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가정하자. 한 녀석은 이제 이렇게 가고 한 녀석은 이렇게 왔다고 가정하자. 아직까지 연속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제곱하게 되면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알파 제곱. 이 녀석 제곱해도 알파 제곱.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곱과 동시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제곱하면서 이렇게 붙어 들어간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 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회심을 한번 읽고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생각 잘 만든 것 같아. 아, 스마트한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간에 이게 x축을 중심으로 위에 절대값, 아래에 절대값이 같다면, 부호는 반대로 괜찮아. 절대값이 같다면 뭐야? 또 연속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 삐리리의 제곱이 어떤 특정한 x축 c에서 연속이라면 첫 번째 뭐 있어? 그래, 원래부터 같으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fc가 마이너스 gc가 되면 되잖아. 둘의 뭐예요?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오케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fx하고 gx를 갖다 두면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fx하고 마이너스 gx가 같아지는 이런 걸 만족해 x를 찾잔 말이야. 그들의 c 값들의 총합, 즉 근의 총합이 23이다 라고 줬으면 23이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넘겨주면 공통인수가 x-1, x-4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시면 마이너스 집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예요. 얘가 지금 0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x-1에 x-4에 자, 마이너스에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a-1의 전체 x 더하기 b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0이 됐는데 좀 전 선생님이 가주권을 왜 만들어줬냐면은 물론 얘부터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자, 이 녀석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너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 근이 있다면 얘가 만약에 서로 두 실을 가진다면 그들 총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지만 근이 없다면 그냥 얘는 버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가란 조건 준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넘어가시면 이제 이래 되겠죠. x-1에 x-4에 이제 단순히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x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전체 x 더하기 b 이꼴 뭐가 돼요? 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요 판매 D 한번 써봐요. D는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0보다 크니? 라고 질문했는데 가주권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항상 크대. 그럼 얘 성립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총합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지는 알 수 있어. 됐니?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마음을 해봐. 선생님 그럼 얘는 되면 얘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어진 식을 만약 얘가 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해봐. 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1, 4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다 돼서 얼마예요? 23이죠? 그럼 A가 뭐 돼요? 음수죠.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음수 마이너스 음수가 값이 더 크잖아. 제곱하게 되면. 그럼 얘가 양수라면 얘는 당연히 양수지. 안 그래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쌤 회심으로 만든 거라니까. 뭘 정말 많이 굴렸어. 자, 그래서 여기에 이미 A가 음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성립해요? 여긴 당연히 더 숫자가 크겠죠. 스마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없다고 가정해도 그렇단 말이야. 스마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결국 음수가 돼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뭐예요? 1,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똑같은 1, 4S가 됐죠? 그는 됐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됐는데, 자,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얘가 얼마야? 23. 됐지? 자, 그럼 A는 얼마가 되니? A는, 복잡하게 쓰였다, 이거 다시. 자, A란 것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 맞니? 9, 28, 24.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9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쓸 값 나와요? 당연히 B 값이 나오겠죠. 자, 왜냐면은, 좀 전에 뭐냐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얼마예요? 그러면 88, 64.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B보다 어때요? 큰 상황이죠. 자, 그럼 B라는 것은 얼마가 돼? B라는 것은 4, 1은 4, 4, 6, 24. 16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G8이에요. G8. 자, 8 넣어볼게요. 8로 얼마입니까? 8 넣으면 7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88, 64.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98, 72 더하기 B. 자, 이 녀석이 지금 뭘 구하고 싶어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4치 28 되고요. 됐죠? B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B 마이너스, 그거 얼마냐? 마이너스 8쯤 되니? 네, 마이너스 8쯤 되네요. 자, 이 녀석이 이제 뭘 구하냐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B는 1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최대는 당연히 B가 얼마일 때야? 15일 때 되겠죠. 15. 즉, 날리면 7일 때입니다. 그래서 7, 8, 56 올라가고요. 7, 2, 14, 196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정답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너희가 196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첫 번째 가난 조건 볼게요. 가난 조건 보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랬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니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b를 빼서 a 더하기 1을 제곱해서 4b를 빼서 얘가 0보다 커요. 왜? 얘는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0이라고 가정해도 얘가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니 a 더하기 1의 제곱이 4b보다 큰 건 자명해요. 자, 두 번째는 hx의 제곱이에요. 좀 복잡하게 좀 치울까 살짝? 자, 이 hx의 제곱이 특정한 x 있고 c에서 항상 뭐가 되고 싶어? 연속이 되고 싶어. 자, 연속되고 두 가지에 뭐예요? fc와 gc가 같은 경우랑 fc와 마이너스 gc가 같은 경우는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절대값이 다르면 제곱해서 붙어 들어갈 거니까. 맞아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고민을 한번 해봐요. 몽창한 표현 때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렇게 21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는요, 얘를 우리가 범위를 나눠놓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해설이니까, 해설답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자, 우리가 굳이 그 해설처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래프 그리는 걸 일단 버거워해요. 그냥 싫어, 그냥. 그래서 이제 즉 대수에 나누는 건데, 혹시나 그릴 수만 있다면, 얘는 어때요? n에서 탁 꺾이는 그래프지?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헷갈리면요, 직관적으로 0 넣어봐봐요. 그러면 n이잖아? 그럼 n 여기 있고, 자, 2n 집어넣으면 얼마야? 2n 집어넣으면 다시 n이 되니까, 그래프 요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라고요. 아, 이거 뭐예요? 얘를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싹 들어가면 얼마야? 그냥 n 제곱이지 뭐. 그래서 f는 n 제곱이에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해설지에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뭐보다 뭐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 얘기예요. 됐죠? 아, 간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양에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죠? n 세제곱분의 1에, 그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얘가 뭐였었어요? 아까 N제곱이었었어요. 아, K제곱이죠? 이제는 K로 썼으니까. 자, 그럼 요거 넘겨줄게요. 그럼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여기 N제곱만 매겨줄게요. 그럼 N분의 K의 전체 완전 제곱 만들고 바깥쪽에 N분의 1까지 만들겠죠. 자, 이제 여러분 아는 거잖아. 얘는 뭐예요? 너희 X로만 둔다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X제곱에 이거 누구 역할이야? 그렇죠. DX의 역할. 답 얼마? 3분의 1. 자, 그래서 P값이 3분의 1이니까 300P는 얼마가 돼요? 당연히 10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번까지 너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36의 양의 약수예요. 자, 일단 A라는 집합 구해보자. 구성해보자. 뭐 있을까? 1, 2, 3, 4, 6, 9, 12, 그 다음에 18, 36. 왜 꼭 욕 같아서? 자, 이렇게. 헷갈리는 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1, 36, 2, 18, 3, 12, 4, 9, 6, 6. 어때요? 자, 전부 다 곱해서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가끔 약수 대 곱이 얼마다? 라는 로그 문제 가끔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계속 두 개 곱하면 항상 원래 주어진 숫자들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가끔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이고, 지금 X가 뭐냐면은 이들의 부분집합이에요. 됐죠? 자, 그럴 때 지금 뭐냐면 원소의 합은 홀수예요. 자, 원소의 합이 홀수라면 짝수는 당연히 홀수가 될 수 없으니까 홀수는 두 개 다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 얘기는 홀수가 홀수게 해야 돼요. 되니? 홀수가 뭐라? 홀수게 해야 돼요. 자, 곱은 짝수가 돼요? 자, 곱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곱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 적어도 2의 배수가 하나는 있어야 돼. 즉, 홀수로만 구성된 거는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한번 구해볼래?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럼 홀수 뭐 있어요? 1, 3, 뭐 있니? 9. 그 다음에, 끝이야? 홀수? 이밖에 없네. 자, 홀수면 어떻게 돼? 셋 중에 하나만 있던, 또는 더하기, 셋 중에 세 개 다 있던. 이게 홀수가 홀수계예요.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이 부분집합 뭐였어? 너희가 선택 개념이다. 선택 개념이라는 거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죠? 그럼 뒤는 뭐냐면은 이 2란 녀석 4란 6, 12, 18, 36 이 짝수들 6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자, 선택이야. 내가 저기 들어갈까? 말까? 난 들어갈까? 말까? 예, 선택 2의 6제곱이에요. 자, 이 중에 누구는 안 된다고요? 모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고요. 왜? 모두 다 없으면, 짝수가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곱해서 짝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되지. 이게 누구대요? 바로 모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즉 공집합의 경우. 끝났네. 3, 1, 4. 자, 2의 6제곱 얼마? 63. 됐죠? 그럼 6, 4, 24. 4, 3이 252 이렇게 너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이 27번에 252. 예, 맞습니다. 이렇게 27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해설지랑 항상 조금씩 약간 다르게 풀죠. 그게 이제 뭐 동영상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죠? 해설들 보고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 강의들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28번째 실문입니다. 자, 문제가 지금 우리 문과 친구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약간 느낌은 약간 독립시행처럼 가는데 실제로 느낌 독립시행처럼 가는데 앞에 숫자가 컨비네이션으로 단순하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지 싶어요. 자, 한번 봐봐. 자,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에 같은 흰 공 A개가 있고요. 검은 공 B개가 들어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나 딱 끄집어낸대. 자, 그런데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집어 넣는 시행.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요.
자, 지난번 혹시 강의에 들었던 친구도 있다 그러면 이 보건 취지가 같은 말은 뭐야? 독립시행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원래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독립시행이 같이 흘러가요. 유사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시행 같은데 한 보시면 몇 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독립시행 문제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5번 중에 몇 번 튀어나옵니다.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현재는 여기가 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간다. 자, 어쨌든 직전 시행에서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0점. 직전 시행에서 꺼낸 공과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1점을 준대요. 1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5번 반복한 후에 2점을 받고 싶어. 자, 우리 예전에 강의에서 뭐야? 색깔이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전부 다 뭐 썼어요? 그렇죠.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이에요. 자, 중복조합인데 선생님이 이 중복조합을 푸는 이유를 어떻게 너희한테 설명했냐면은 가장 최소 단위를 잡아서 세포 분열하듯이 뭐가 이렇게 늘어가는 형태의 느낌으로 풀어달라. 다시. 세포 분열하듯이 뭔가 늘어가는 느낌. 기본 최소를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웃한다는 개념을 자꾸 갖고 왔는데요. 이웃한다. 자, 선생님이랑 우리 A라는 친구가 이웃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항상 묶어버리죠. 묶는다는 얘기는 이 친구와 선생님 사이에 누구가 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웃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와 선생님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둘이를 확 묶어버려.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이게 이웃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2점 되려고 그러면 흰 거, 검은 거, 흰 거 이거랑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이렇게 하면 딱 2점이에요. 더 이상 여기 검은 거나 더 이상 여기 흰 것이 많이 온다면 2점이 아니라 3점. 또는 어떻게 뭐 1점도 될 수 있겠고, 4점도 될 수 있고, 변화되겠죠. 변화되겠죠. 2점이 아니라. 맞죠, 선생님 말이? 자, 그렇다면 이 틀이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틀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 틀이 깨지 않는 선에서 검은색에 흰 거, 검은 거, 만약 이렇게 온다면, 아직까지 어때요? 1점, 0, 1점, 0니까 2점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틀이 안 깨졌어요? 이 모양 틀이 안 깨져요. 그러면 이 한 개인 녀석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싹 넣은 거야. 여기 하나 했던 녀석이 한 개가 이렇게 두 개를 싹 넣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었죠. 가장 최소 단위를 잡아서 각각 이렇게 쭉 분열하듯이, 즉 세포 분열하듯이 너희가 확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지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흰 거, 검은 거, 흰 거. 자, 우리는 다시 몇 개가 더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더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요. 흰 거 2개를 더 꺼냈다라고 가정하자. 흰 거 2개. 자, 그럼 흰 거 2개가 여기서 되고 여기서도 괜찮죠. 아니면 2개, 0개, 하나, 0, 둘 괜찮죠. 그래서 서로 한 두 군데에서 중복 활약해서 2개를 가져오시면 돼요. 됐니? 몇 가지 용 있어? 3.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3이란 방법수야. 자, 다시 볼게. 이쪽 봐봐. 자, 우리가 독립시행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이 O, B, 이 말은 뭐냐면 5번 중에 방금과 같은 상황이 R번 일어납니다. R번 일어나요. 일어날 때마다 확률이 동일하죠. 그래서 P는 R번, Q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쪽 봐봐요. 이 3이란 거는 흰 거가 2개 들어가는 총 방법 수예요. 그럼 어쨌든 흰 거가 2개 들어가면 흰 거가 몇 번 나와? 3번, 검게 2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올 확률은 항상 뭐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흰 거가 3번이니까 A 더하기 B가 전체 개수죠? 흰 거 A 개수. 자, 몇 번 있어요, A가? 흰 게 3번. 됐니? 흰 게 3번. 아, 여기 4번이겠나? 전체 4번. 쏘리. 자, 검은 건 몇 번 있어요? A 플러스 B에 B가 1번.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렇게 꺼냈다면 흰 거 위치는 2개 중에 중복해서 2개 곱하기 검은 거 하나, 한 개 중 한 개지. 검은 거 한 개 중에 하나. 됐죠? 자, 그러면 3에서 1 빼면 2 컴비는 2니까 얘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방법은 2가지. 자, 이제 흰 거는 총 몇 가지 있어요? 3번. A 플러스 B의 A에 3번. 당연히 검은색은 몇 번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2번 있겠죠.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합쳐서 얼마에 항상 5라는 값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제 검은색만 2개 있어요. 자, 검은색만 2개 있으면 위치는 몇 군데 있어요? 하나,
중복하라는 몇 개? 2개. 됐니? 자, 이 컨비네이션이니까 방법 한 가지. 자, 그럼 한 가지에 자, 검은 게 이제 2개 나오니까 흰 건 어때? 자동 그냥 2개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분의 A의 제곱계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B가 3번 이렇게 있는 것이 총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또 흰 거만 2개. 흰 거만 2개라는 얘기는 자릿수 한 군데, 주목하라 해서 몇 개? 2개. 방법수는 한 가지. 자, 그럼 한 개에 A 플러스 B분의 이제 A란 것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번. 그러면 검은색은 A 더하기 B분의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자, 흰 거는요, 위치는 하나. 한 개. 검은 건 어때요? 위치 2개, 하나, 2가지. 되니? 자, 그러면 2가지에, 이제 흰 거는 한 개 있었으니 통 몇 개 있어? 2개. A 플러스 B에 A가 2번.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B가 3번. 됐죠? 아, 흰 거 2개, 3개. 아, 여기 2개인데. 숫자 빠졌다. 쏘리. 자, 합쳐서 항상 5번, 5번. 오케이. 세 번째는 흰 거, 이제 검은 거 2개. 검은 거만 2개. 자, 검은 거 2개는요. 위치 몇 개 있어요?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방법수는 3가지. 그럼 3에 자, 흰 거는 어때요? 하나밖에 없으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A는 한 번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A 더하기 B분의 B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자, 지금부터 뭐예요? 이들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자, 그럼 부모는 얼마 일정하냐면은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일정해요. A 플러스 B의 5제곱으로 일정. 자, 문제를 보시면요. A 4제곱에 B 한 번이 3번. 그 다음에 A 3번, B 2번. 그 다음 A 3번, B 2번 합쳐서 어때요? 또 3번. 자, A 2번, B 3번, A 2번, B 3번 합쳐서 몇 번? 3번. 그 다음 마지막 A 한 번, B 4번도 3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전체 5제곱에 A 플러스 B의 전체 5제곱에 자, 외를 3배 AB를 묶어내면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죠. 자, 그럼 소거되고 하나 소거되고 이 4제곱이 되겠지 이제. 자,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요? 얼마야? 27분의 10 다시 해서 81분의 30이라는 값이 돼요. 자, 그러니 얘와 쟤를 똑같이 풀면 결국 A가 2, B가 1 또는 A가 1, B가 2가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얼마가 돼요? 9라는 값을 만족할 겁니다. 그게 28번째 질문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주머니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A가 있고요. 검은 공이 B에 들어있어요. 쭉 하면 돼요. 자, 원래 5번 반복하게 되면 독립시행으로서 우리가 보건 출총에서 독립시행 형태 나오는데 여기는 단순히 O 컨비네이션 R이 아니라 색깔이 반복돼서 너희가 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에요. 이거 너희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쭉 나눠서 푸는 그게 28번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29번, 30번입니다. 자, 이제 29번은요, 문제가 참 독특해요. 자, 독특한데. 자, 잘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한번 와봐요. 자,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각각의 큰 범위에서 3참수 fx는 f0이 0이고 x가 양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요. 자, 무슨 함수예요? 당연히 증가함수인 상황입니다. 여기 증가함수예요. 자, 그들의 역함수가 gx가 있대요. 됐죠? 자, 그럴 때 fx와 gx의 차이를 0부터 x까지 내가 적분하면 hx가 된대. 자, 지금 만약에 이게 f가 되고 얘가 만약 g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차이, 이 높이 차이를 내가 쭉 적분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극대와 극소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죠. 미분. 자, 그러면 H'X가 0 되는 곳이잖아. 당연히 fx와 마이너스 gx. 얘가 뭐 되는 곳이에요? 0 되는 곳이죠. 아, 지금 우리가 이 H'X, 즉 hx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미분을 해봤더니 fx 마이너스 gx 0 되는 그 순간에 뭘 가죠? 극값을 가죠. 즉 다시 해서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에서 너희는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극대는 언제예요? 위에서, 즉 플러스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극대잖아. 물론 정의를 현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A2가 얘보다 더 클 때, 즉 얘가 플러스에서 얘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극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더 위에 있다가 같아졌다 얘가 더 위에 있어지는 그 순간에 그 점이 바로 극대. 어디에서 x가? 6에서. 근데 둘은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죠. 그럼 이 6일 때 y값은 뭐야? 또 6이 되는 거예요. 6,6. 그때 뭘 가져? 극대값 10을 가져. 그 다음에 10일 때 뭘 가져? 극소값 3을 가진대. 자, 그러면 fx와 gx는 대충 이런 거죠. 만약에 fx가 자 0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f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g란 함수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요? 당연히 6이 될 거예요. 맞는 교점. 여기 맞는 교점이 뭐가 돼요? 당연히 10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질문이 뭐예요? 자, 극대값 뭘 가져? 10을 가져. 극소값 얼마 가져요? 3을 가져. 그럴 때 누굴 구해?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누구의 정적분이에요? 역함수의 정적분의 뭐야? 2배를 구해보려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해됐어요? 다시. 자, 문제가 주어진 게 증가함수고요. 실제 우리가 극대를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거란 말이야. 미분했더니 H'X가 fx-gx가 되고 그들이 0 되는 값은 결국 fx와 gx가 같아지는 거야. 자, 이들이 같아진 교점은 항상 어디서 나와? 그렇죠. y = x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6에서 나온대. 즉 6,6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10에서 나온대. 10,10이란 것도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6에서까지 얼마? x = 6에서 극대가 얼마냐면은 10이 될 거고 극대가 10이 될 거고 써줄게요. 그림을 넘겨야 되니까 x가 10에서 극소 3을 가진대. 됐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2배의 인트그랄 0부터 10까지의 gtdt가 궁금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림 넘겨볼게요. 자, 쌤 미리 그림 그려놨어요. 자,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림 보여요? 자, 좋습니다. 자, 어디서 만나요? 예, 6,6에서 만나죠. 자, 6일 때 6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10,10에서 만나요. 자, 처음에 이제 fx 그래프부터 좀 그려주면 fx 그래프는 지금 이제 위에서 요게 fx예요. 요거. 보여요? 요게 이제 y = fx예요. 됐죠? 자, 그 다음 gx 뭐 파란색 해줄까? 요만큼이에요. 요게 y = gx예요. 자, 우리 묻는 문제 뭐 있었어요? 0부터 10까지 gx 정적분해라. 즉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너희가 다 구해 볼텨? 이 말이지. 구해 볼텨? 됐어? 자, 가볼게. 자, x가 6에서 뭘 가져요? 극대가 얼마 가진대? 극대가 10을 가진대. 자, 이게 뭐 있었어요?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야? x까지 fx-gx였었지. 이거였죠, 여러분은? 맞죠?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뺀 이들의 높이차, 이들을 다 정적분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자, 그럼 뭐냐면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야? 바로 10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하냐면은 내가 요만큼의 면적 구할게. 요만큼만. 요만큼. 자, 그럼 이만큼의 면적은 전체 36에서 10을 뺐죠. 아니, 왜? 공통분이 10이니까. 둘러싼 분도 면적이 10이니까. 36에서 10을 뺐어요. 얼마? 26이죠? 그대 절반이니까 13이 되겠죠. 다시 36에서 10을 뺐단 말이야. 얼마? 26 남았지? 그들 절반이니까 13.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극소죠. 자, 극소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그럼 6까지. 지금 우리가 뭘 하면 10까지 할 거니까, 11 극소 3을 가질 거니까, fx-gx. 이렇게 할까? 10. 됐죠? 더하기 6부터 10까지 fx dx. 됐니? 자, 얘들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쪽은 얘가 얼마 있어서 좀 전에 구했던 이만큼이 될 거고, 자, 얘들은요 이쪽에 둘러싸인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커요? gx가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나와? 당연히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3을 만들었어요. 이까지. 즉 0부터 10까지는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은 3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만큼 얼마나 얘기야, 결국?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겠지.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 다시. 10까지 극수가 3이야. 그까지 우리가 둘러싼 부분 너비가 3이야. 근데 얘가 얼마냐? 아까 좀 전에 얼마에서 10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10. 그럼 얘가 얼마야? 7이죠. 아니, 10에서 7을 빼야 3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의 정수분은 마이너스 7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질 거니까. 됐어? 마이너스 7이야. 아, 이 둘러싼 분이 7이네. 7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뒤쪽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겠죠. 뒤쪽 부분. 뒤쪽 부분은 뭐냐면은 요 사다리꼴 면적에, 이 사다리꼴 면적에, 아까 얘가 7이니까 요만큼이 얼마, 요 반대편 요만큼은 얼마가 돼요? 당연히 2분의 7이 되겠죠. 됐죠? 좀 전에 13이라고 구해놨고요. 요거 이제 2분의 7이고, 요쪽은 뭐야? 우리가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합니다. 자, 사다리꼴 면적은요,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16. 그다음 높이 얼마야? 4. 얼마 되지? 그러면 32. 아, 여기가 32구나.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전체 이들의 뭐예요? 밑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오래요. 자, 그러면 2배 얼마가 돼요? 2배 13 더하기 32 더하기 2분의 7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45니까 90 잡고요. 더하기 얼마 있어? 뒤에 7. 답은 9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게 몇 번이에요? 29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hx를 그렇게 너희가 정의를 했을 때 도대체 극대와 극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지? 면적으로서. 그걸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30번 문제였었어요. 자, 어쨌든 이 30번 문제는요, 항상 이제 우리 히든 문제죠. 마지막 카운팅 문제입니다. 자, 친구들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fn이 300보다 각각 큰 거 만족하는 n값 구하고 싶은데, 자, 선분의 길이 중 뭐예요? 길이가 1인 선분이에요. 이거의 개수예요. 그게 뭐 어려웠냐면은, 만약 이제 이렇게 너희가 x제곱을 잡고 여기에 2분의 x제곱을 잡았는데, 자, 여기 이제 격자점을 너희가 세워. 이렇게 쭉 센단 말이야. 일자리를. 이렇게 다 치자. 아, 그러면 일자리가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라고 끝이 아니라, 자, 왼쪽 길 있고, 이 길이도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게 세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로의 이 녀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한다. 좌표표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격자점, 즉 정수, 정수. 여기는 자연수, 자연수인데 어떻게 잡습니다. 자, x의 범위는 0부터 n까지고요. 그 다음 그 함수는 x제곱하고요. 2분의 x제곱 사이의 y값을 잡아요. 근데 뭘 잡냐면은 선분의 길이가 1인 선분의 개수예요. 선분의 개수. 그걸 우리가 fn이라고 그래. 언제 처음으로 300이라는 게 넘어가겠니?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f3은 6이고 f4는 30이라 줬어요. 자, 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지금부터 카운팅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x축을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 y축.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왜 저렇게 푸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 2, 3, 4. 여기 2쯤 잡고, 그 다음에 5, 1을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 있었어요? 첫 번째 제곱부터 그릴게요. 1일 때 1. 자, 2일 때 하나, 둘, 셋, 넷, 2일 때 4. 3일 때 9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제 여기에 9쯤 되고요. 그
다음에 4, 1. 그다음 4일 때 16이죠. 그럼 10, 11, 12, 13, 14, 15, 16 되죠. 위에 좀 있겠네, 그죠?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지금 y는 x제곱인 형태예요. 자, 그런데 y는 2분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자, y가, 자, 2분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자, 1일 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라는 점 찍고, 자, 2일 때 4니까 2라는 점을 찍고, 3일 때 얼마가 돼요? 2분의 9, 4.5라는 점을 찍고, 4일 때 16이니까 8이라는 점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 봐봐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좀 전에 3일 때 9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칠하고, 여기는, 요 9보다는, 즉, 여기 그 2라는 값보다는 3이죠. 3이라는 값보다 약간 살짝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그 y는 2분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쭉 가면, 자, 3주 볼게, 3. 3주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만약 우리가 여기 이제 가우스를 많이 치운다 그러면, 이거의 정수분이 가우스분이 여기가 되겠죠. 거기보다 한 개 더 위에서부터 출발 스타트가 들어가요. 가우스 같은 경우는. 즉, 정수분은 더 1중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중 돼서 완벽한 경우는 얘가 4,8이잖아요. 그럼 저 위에는 그림 안 나와 있지만 4,16쯤 되면 여기는 8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쭉 하나, 8, 9 사이 하나, 9와 10 사이 하나 이렇게 선분의 1자리를 계속 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를 통상적으로 이제 분모 2가 있으니 홀수 짝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2가 있는 거는 홀수 짝수를 구분한다. 그래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짝수는 이제 2K를 잡으면 홀수는 F에 2K 더하기 1 정도 너희가 잡아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두 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눠서 지금부터 계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2K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F2K, 즉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대표적 4 정도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4 정도 보면 기존에 EK2 라인, 그러니까 4에 있는 요 라인 말고 그 직전까지 라인의 모든 선분의 길이의 일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을 일단은 더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항은 직전 항 더하기 새로 생성된 거잖아. 그지? 새로 생성된 건 뭐냐면은 2K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K 제곱이죠. 위에서 누굴 빼요? 요가 뭐야? 2K-1의 완전 제곱을 빼죠. 자, 그런데 이건 분수가 어떤 꼴이야? 2K니까 다시 2분의 2K의 완전 제곱꼴의 모양을 뺄 거야. 됐나? 다시 봐봐. 자, 요 함수가 지금 y는 x제곱의 모양이고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2분의 x제곱인 모양인데 첫 번째 x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2k가 들어갈 거라고 방금처럼 이렇게 2k가. 자, 그래서 f2k란 값에서 2k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2k를 집어넣으면 2분의 2k 제곱을 뺄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순수하게 이 라인에 들어가는 이 개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있어? 왼쪽 얘도 있잖아. 이거. 맞아요? 자, 만약에 얘가 된다면 어때요? 이것들도 너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한계냐면은 이 점이 넘어간, 즉, 여기 점. 그러니까 여기 2k-1이죠. 2k-1이란 것을 요 함수에 넣은 요 값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k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항 2k가 되겠죠? 2k 번째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넣는 그 길이만큼의 서로 연결된 선이 생겨요. 다시 봐봐. 자, 좀 전에는 F2K란 것은 지금 뭐냐면은 2K란 거 전체 개수는 직전 개수에서 요 라인에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2K란 것을 대입한 위에 여기다 대입한 거에서 그 다음 여기다 2K를 대입한 걸 빼요. 그러면 요 순수하게 생성되는 요 세로줄의 가로 길이가 일자리인 뭔가 선분이 쭉 생길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2K-1 직전 이쪽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카운팅 하냐면은 여기 2K번째의 요 녀석 그 다음에 2K-3번째에서 요 녀석들의 요 길이만큼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다시 2K번째에서 요 녀석하고요 2K-3번째에서 요 녀석하고 만나는 점
고들만 이렇게 생겨요. 왜냐 얘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정수 안 나와서 그래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직전, 여기는 요 직전까지. 자, 그들을 너희가 더 더해줘야 돼. 자, 그러니 이제 뭐냐면은 2k-1의 제곱. 이쪽 왼쪽은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쪽 라인이죠? 그대로 2분의 2k의 제곱. 자, 이해됐어요? 자, 요거는 왼쪽 이쪽, 그럼 요거는 요쪽까지 간 거에 카운팅.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1만큼 더 더해줘요. 요까지가 f2k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의 2k 더하기 한 번째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더한 거는 직전까지 f2k까지 이 더한 거에서 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얘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인데 자, 문제는 홀수 제곱 같은 거 어때요? 좀 전에 봐봐요. 3 봐봐. 3 보면 여기가 3.5잖아. 요 위에서부터 출발하잖아. 그죠? 그럼 이 값에 대해서 내 가우스를 치우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위에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가우스보다 한 단 위에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그래서 2k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에서 누굴 빼냐면은 가우스의 2분의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거의 가우스 값. 됐죠? 그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냥 위에서 출발하니까 한 개 더 뺀 거에서 값이 될 거고 더하기. 자, 좀 전처럼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어때? 이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길이 일자리를 더 이렇게 또 카운팅 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더 할 텐데 그럼 이제 왼쪽은 당연히 한 개 더 준 2k의 제곱. 그러니까 좀 전도 어떻게 보면 2k니까 한 개 더 준 거죠? 2k 더하기 한 개 더 준 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오죠? 얘도 그대로 옵니다. 마이너스 가우스 2분의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여기까지. 가우스 빼졌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좀 전에는 홀수, 짝수 번째까지는 홀수 번째 총 개수에서 짝수 번째 이거에서 요거 직전에 하고 더하기 1. 자, 이건 약간 반대적인 패턴이니까 짝수 홀수 번째까지는 짝수 번째 총 카운팅해서 그거 내 제곱 가우스 마이너스 1. 여기는 오히려 반대. 여기는 마이너스를 빼주고 여기 더하기 1 빠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푼 거예요. 식. 자, 그런데 친구들이 혹시나 이 식이 안 되면 좀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그림 그려갔던 것처럼 하나씩 해서 너희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규칙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자, 2라 그러면 1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은 2제곱이에요. 그 다음은 다시 3제곱 더하기 1이에요. 직접 너희 카운팅 해보면 그 다음에 4제곱이에요. 다시 5제곱 플러스 1이에요. 6제곱입니다. 7제곱 더하기 1이에요. 8제곱이에요. 더하기 9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홀수 번째는 항상 거듭 제곱이 더하기 1이고요. 짝수 제곱 항상 거듭 제곱 올라가요. 홀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짝수 제곱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는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n이란 값이에요. 이럴 땐 없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요만큼은 일단 계산을 해보자. 어쨌든 300 금방을 가야 되니. 자,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이죠.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래서 6분의 9에 18에 n 플러스 1에 10이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10에 2n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9. 됐죠? 9, 그 다음에 10, n 플러스 1이니까 10이다. 미안. 9 곱하기 10 곱하기 19. 됐죠? 자, 더하기 200은 것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죠? 5. 자, 계산이 대충 얼마쯤 되나 보자. 자, 그러면 3, 2, 3, 3, 5. 자, 그럼 19 곱하기 3, 5, 15니까 5, 9, 45, 4 올라가고 95에 19. 맞나요? 네. 그럼 5가 되고요. 8 되고 1 되겠네요. 얼마가 돼요? 정확하게. 190개네요. 190개. 아니지. 다시. 19 곱하기 15. 곱셈이 안 된다. 5, 9, 45, 4 올라가고 그 다음에 5, 1, 9. 그 다음 얼마야? 1, 9. 얼마야? 5, 8. 285도 큰일 날 뻔했다. 그치? 285. 자, 그럼 얘당 얼마가 돼요? 290이 되겠죠. 우리 얼마 어디 가야 돼요? 300. 그지? 이 카운팅은 항상 이 숫자 문제예요. 그죠? 300. 자, 그러니 11대가 정확하게 290이 되니까 우리는 300보다 커야 되니까 몇 번째 가야 돼요? 여기 10의 제곱이랑 더 가서 얘를 39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300보다 크겠죠. 그러면 그 만족하는 첫 번째 n이라는 숫자 얼마가 돼요? 그렇죠. 1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카운팅 문제에서 그래프상에서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너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 이렇게 너희가 가우스로 표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얘가 정확하게 물론 분모가 2가 있으니까 너희가 홀짝 구분하는 정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짝수는 그대로 떨어지고 홀수는 요보다 어때요? 살짝 뭐 점 5가 되니까 그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빠지는 거 그까지는 알겠는데 막상 이렇게 식 세우는 것 자체는 문과 친구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문과 친구들은요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부터 취지가 그래. 해보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보는 게 좋은데 문제는 해볼 때 절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면요 규칙이 안 보여요. 너희가 계산해놓고 숫자만 쭉 나열하게 되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개차인지 뭔지. 요즘 뭐 개차 말도 쓰진 않지만 어쨌든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보세요. 1일 때 2일 때 개수를 확인해요. 그 다음 냅둬요. 3일 때 개수를 확인해요. 4일 때 확인해요. 5일 때 확인하면 계속 해줘요. 하다 보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없는 문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어? 그러면 쭉 갈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약간 변화된 사실인데 뭐냐면 예전에는요 저걸 만족한 정확한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확한 개수. 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실수로 1만 틀려도 답이 틀려지는 거야. 1만 틀려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 뭐를 넘는 값을 구하래요. 뭐를 넣는 값은 혹시나 내가 중간에 실수를 해서 예를 들면 저기서 숫자 1을 다 까먹었어. 전부 다 거듭제곱이라는 표현한테 치자. 그럼 꼴랑 5 정도는 그런 값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뭐보다 큰 뭐를 구해라. n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지 옛날처럼 그 개수를 완벽하게 맞춰 정확히 격자를 잘 구해라 라는 문제를 잘 안 줘요. 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나 정확히 격자점 구해라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풀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 값을 넘는 최소 n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너희가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적당히 구하셔도 답은 맞아 들어가요. 거기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쫄지 말고 그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 똑같이 선생님과 공부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